자, 수능 특강 5강의 1번부터 진행한다. 주입적이고 내신 대비로 해석 위주로 진행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샤워 그렇게 진행된다. 가도록 할게요. 대열이 나오는데 두 번 나왔어. 그럼 뭐가 있다 없다라는 존재에 관한 거거든. They're just saying 속담이 있다는데 어떠한 속담이 있는 거야? 그 어떠한 문화적인 상대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3만 피트 상공에서는 이라고 했어. 여담으로 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기억이 나서 약간 도움이 됐던 지문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38선이다. 남한하고 북한. 오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DMZ제, 그죠? 비무장지대는요. 남한의 정치적 개념과 북한의 정치적 개념의 대립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기 DMZ에서의 동식물들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이 동식물들은 자연의 법칙대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글이 있었거든. 요거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3만 피트 상공에는 인간의 물리력이 거의 작용되지 않는 곳이지, 그제? 그렇기 때문에 DMZ 같은 이 3만 피트 상공에서는요, 그 어떠한 문화적인 상대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만 존재하는 곳이다 이란 말이죠. 자, 공기역학의 법칙은 작용됩니다, 작동됩니다, 적용됩니다. 뭐와 관련 없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의 편견 없이 인간의 입김은 절대 작용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만 적용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기역학의 법칙은요, 논쟁할 여지 없이 true, 절대적입니다. 자, 여기 yes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의 추임새 같은 걸로 들어가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고3 때는 약간 약한 역접이나 양보의 의미로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나?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지금 자연의 법칙이 절대적이다. 근데 좀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삽입 문제로 들어간다라고 했어. 요새 삽입 문제는 삽입 문제 순서 문제가 만약에 요 문장이 삽입 문제로 중간에 비어 있다 하더라도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무슨 완전히 이질적이거나 그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요런 yes 표현도 요새 좀 나오니까 알아놔야 됩니다. 자, 가보자. 처음의 내용이 어떠한 거였지? 우리의 공기적인 그러한 법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했어. 그럼에도 인간은요, 지금 대립되는 두 대상이 뭔데요? 인간하고 자연하고 약간의 대립적인 관계로 봐야 된다. 봐봐. 우리는 정말 많이 해서 이성 이상 나눠서 생각하는 거. 모의고사에서도 도움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 왼쪽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 즉 공기역학의 원리입니다. 오른쪽 이상은 뭔데? 인간의 주관적인 그러한 편견이나 생각이 투입되는 부분. 좌우로 꼭 나눠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은 얘기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법적인 거 잠깐 봐라. 얘들아, 디스커스 절대 타동사다.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뭐에 관해서 토론하다 이런 걸 많이 쓰지 한국말로. 그래서 about을 자꾸 넣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자연 환경에 관해서 토론한다 그러면 디스커스 자연 환경 이러면 된다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iscuss to 요거는 쌤이 갈로 잘못 쳤습니다. 빨리 만들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갈로 치세요. 이렇게. 그럼 discuss의 목적어가 3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 to하고 extend는 정말 친하지. 어느 정도로라고 할 때 주어 동사 문장 나오고 나서 to the degree 그리고 꾸며주고 to the extent라고 꾸며준다. 주어가 동사한다. 이 네모한 정도까지나 주어가 동사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to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여기 approximation 뒤에다가 뭐가 생략돼서 뒤에는요. to the extent, to the degree 뭐 이런 식으로 쓰였을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what이 의문 형용사니까 degree나 extent가 여기로 옮겨버린 거고 그리고 to는 앞으로 당겨져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을. 그리고 간접 의문문인데 쌤 여기에 왜의 동주가 나왔어요? 그 요것도 의문문 형태인데 왜 이런 거예요? 이럴 수 있지. 자, 모의고사에서는요, 니들이 아는 절대적인 그런 문법 법칙이 적용이 100% 되는 건 아니야.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로봇적으로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니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야.
얘들아, 글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나라 글이든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뭔데요? 문법적으로 정확도를 나타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용 전달이고 메시지 전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글쓴이도 글쓴이에 따라 다르지만 의주 동으로 해도 맞습니다. 이것도 위치나 if whether를 넣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의문문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구어체는요, 문법 100% 적용 안 됩니다. 그거 감안하세요. 알겠죠? 자, 갑니다. 자, 공기의 법칙,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긴 해. 그럼에도 인간은요,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뭐를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근사치로 적용이 되는지, 근사치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인간은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인간은 생각하겠지.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공기의 저항이 있어가지고 생각은 하겠지. 근데 이게 필요하나? 뭐 적용이 전혀 안 된다 그랬잖아. 인간의 생각은, 그지? 근데 이렇게 인간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야. 두 번째는 what are the limits of validity? D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누굴 나타냅니까? 공기역학의 법칙이야. 공기역학의 법칙의 타당성의 한계가 뭔지 이런 말이야.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거의 다 흡사돼야겠나? 공기역학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근사치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한계가 어딘지 이런 말이야. 그리고 take into account라고 알아놔야 되지. 원래는 take A into account야. A가 길어서 뒤로 빼버렸지. 한마디로 말하면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야. 지금 네모 친 게 길어서 뒤로 갔지만 원래는 화살표야. 알겠죠? 네모 쳤는 것을 심사숙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란 말이야. 대가 가르치는 건 누군데요? 역시 나. 여기 they, they 전부 다 공기역학의 법칙이야. 공기역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심사숙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공기역학의 법칙의 한계가 어딘지, 공기역학의 법칙이 이런 quantum entanglement, unified field 뭐 어렵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한개 나와 있네. 양자 얽힘이라고 되어 있어. 알 필요 없어. 이거 왜 다 읽고 있냐? 공기역학의 법칙이나 또 다른 뭐 통일장애 법칙 뭐 이런 거, 그러한 것들과 같은 such A as B라고 하면 B와 같은 A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법칙과 같은 세부 사항들을 자연의 법칙, 공기역학의 법칙이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안 하지. 인간만 하지, 그지 맞자? 오케이? 인간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연이 이런 것까지 고려할까라고 사람이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나 이제부터 갑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요거는 사비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때문에. 그러나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is clearly and disturbingly missing from today's social and political discourse. discourse라고 하면요, 인간의 그냥 사소한 대화를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자주 나올 때 이런 거 나옵니다.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 이탈리아, 뭐 로마, 뭐 콜로세움에 모여가지고 철학자들이 이렇게 원로원들 옷 입고 이렇게 막 담화 나누지, 그지? 얘기 나누는 거. 그런 거창한 걸 담화라고 하기도 하고 사소한 것도 담화라고 하기도 해. 인간이 나누는 대화 정도. 오케이? 자, 갑니다. 오늘날에 정치적, 사회적 나오면 전부 다 인간이 하는 거지. 이런 사회적이고 정체적인 담화에서부터 명백하고 불안하게 방해적으로 결여가 되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인 개념. 어렵지, 그지? 보세요. 지금 쌤이 밑줄 긋는 것은 인간을 나타내나 자연을 나타내나? 인간을 나타내는 거야. 요거는요, 과학 자연을 나타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밑줄 그어 놨는 것들에 대해서 결여되어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결여되어져 있지만은 과학에는 있는 거. 그거 알겠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부 질문들은 정말 정확하고 명백한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답안은요, 틀릴 수도 있고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자연은 무조건 1 더하기 1이 2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지? 계속 지금 인간하고 자연하고 과학하고 대결 구도로 가는 거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자, 이런 질문들, 과학적인 질문들은요, 과학적이라고 불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truth만 나타낸다. 100%. 그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기 쉽지는 않아. 그들의 과학적인 질문의 대답은요, 증명이 되어질 수 있대.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100%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지.
그리고 과학적인 질문에 대답은 이용되어질 수 있단다.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직업이나 기술을 create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지켜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과학적인 본질이야. 과학의 본질, 과학의 진리 같은 겁니다. 어떠한 건데 100% 더구나 인간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기까지. 오케이? 자, 인간은요, 이런 포스트이라고 펄이라고 하면 설문조사원들이 필요 없고, 그리고 무작위의 시도도 필요 없단다. 뭐를 결정하기 위해. 페러스 월이라고 하면 낙하산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대. 3만 피트 상공에서 낙하산이 펴질까요?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무작위의 시도 실제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잘못하면 죽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설문조사원들 3만 피트 상공에서 무슨 낙하산이 펴질까요? 사람들 설문조사해 주세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거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you need to understand. 니는 단지 뭐만 이해하면 되는데 공기역학의 그런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to the experiment 앞으로 실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자연의 법칙을 이해만 해라. 어디 인간이 자연 위에 서서 먼저 해결을 하려 하니 약간 이런 뉘앙스지. 5번 보세요. 자, irrespective of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관하게지. 상대적인 인간의 관점하고 관련 없이 과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만연하게 적용된다. 목적 없으니까 적용되다라고 해석하면 낫죠. 갑니다. 샤워 갑니다. 집중하세요. 자, 그 어떠한 문화적인 상대주의자들이 3만 피트 상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기역학의 법칙은요, 정치적, 사회적인 편견과 무관하게 적용이 되고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역학의 법칙은요, 논쟁할 여지 없이 절대적으로 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공기역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공기역학의 근사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리고 공기역학의 법칙의 타당성, 유효성, 허용성의 한계가 뭔지, 그리고 공기역학의 법칙이 이러한 양자 얽힌 법칙이나 아니면은 자기장의 법칙과 같은 세부 사항들을 공기역학의 법칙이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고려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자, 오늘날 인간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담화에서 명백하고 그리고 약간 불안하게 결여가 되어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인데 어떠한 개념이냐면, 자,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지. 과학적인 질문은요, 과학적이라고 불려지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질문의 답은 항상 진실만을 표현합니다. 과학적인 질문은요, 묻기에 쉽지는 않다. 과학적인 질문의 답은 증명이 되어진다. 어떠한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그리고 과학적인 질문의 답은요,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그리고 직업이나 기술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행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이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너는요, 폴스나 랜더마이즈 트라이가 필요가 없단다. 낙하산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단지 너는 뭐만 하면 되는데 공기역학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러면 앞으로 실험해야 되는 이론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만 가지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돼. 딴 거는 하지 마. 자연이 알아서 하니까 이란 말입니다. 그게 제일 오래 걸린 것 같네.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쌤이 시계를 자꾸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런 표현들 있잖아. morphological이라고 하면 고3은 그냥 딱 보면 뜻만 떠오를 정도로 알고 있으세요. 밑에 각주로 혹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갈게요. When a community stopped hunting female wild cattle이라고 해서 암컷 야생소를 사냥하는 것을 무리가 멈춘다면, 옛날에 뭐 수렵 채집인 시절인갑다. 이제 농경으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사냥을 멈추겠지. 여튼 이제 사냥을 멈춘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동물들은 tolerate 가면 이거 인내하다, 참다라는 거죠. 에이, sorry, endure이라는 거죠, 그죠? 뭐를 참아? 더욱더 가까운 인간의 존재를 견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를 막 사냥하고 야생소를 사냥하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근처에만 가도 그 소들이 못 견디고 도망갔잖아.
이제 사냥을 안 하다 보면은 인간들이 우리를 사냥 안 하네 하면서 우리가 좀 밀접하게 존재를 해도 옆으로 다가가도 참는다 이란 말이죠. 참 어렵게도 쓴다, 그지? 자, by watching the wild cattle, 이런 야생 소들을 지켜봄으로써 반대말은 헌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헌팅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우리의 정말 오래된 선조들은 포식자를 지켜보고 포식자들의 삶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배움으로써 these more recent ancestors, 조금 더 우리하고 가까운 조상들은 could have begun to understand the life cycle. 이라고 보세요. 야생소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좀 더 옛날 시대 조상, 이거는 조금 우리하고 가까운 조상이야. 옛날에 선조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운 선조들이 이렇게 했다. 글에 안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c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 하나 넣으세요. 과거의 가능을 나타내는 거지. 여기도 could have가 생략됐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그렇게 관찰을 너무나 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운 조상들은요,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삶의 주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었었다 이런 말이지, 그제? 그리고 make a venture이라고 하면 모험을 무릅쓰다라고 하는 거야. 아주 몇몇의 아주 위험하고 그 다음에 몇몇의 창의적인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옛날 선조들이. As a youngsters, 어린 거지, 그제? 자, 우리 조상들은요, bringing 가져왔습니다. A를 into B로라고 했어. 야생 동물들을 나이 많은 야생 동물이 아니라 좀 새끼 개들을 데려왔단다. 마을로 데리고 온다. 분사구문. 그리고 펜이라고 하면 마구간, 외양간이라는 거지. 그거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야. 분사구문 2개. 그리고 노력하면서 뭐를요? keep them alive. 목적어는 목적보호를 유지하면서 이런 말이죠. 얘들아, 이거 어가 붙는 거 있지? alive, afraid, like, asleep, afraid, 엄청 많습니다. ashamed도 있고. 그 어가 붙는 것은 보호 자리에 거의 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걔들을 살린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살아남았다. 이런 말이지. 야생에서만 놀다가 이제는 가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지켜봅니다. 뭐를요? 야생 소를 across generation, 수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watching, 지켜본다. 사냥을 안 하고 지켜본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나 동물들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유한다. 그 정보를 또 다른 세대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협업적으로 come up with 떠올린 어떤 아이디어를 raising their own cattle, 자기만의 야생동물 집으로 데려와서 야생소를 집에 이제 가축화시켜서 기르는 법에 관해서 터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prey domestication, 이걸 전체 내용이 이게 제일 최고로 그냥 한 문장, 한 단어, 두 단어만 골라라 하면 이게 지금 이걸 전체 소재라고 보면 되죠. 자, 가축화입니다. 가축화라는 게 생겨났다 이런 말이지. 이제 이렇게 돼서 일단 뭐하느냐, 캐터, sheep, 다 알죠? 라마다, 라마. 고수 이러한 것들은 삽니다. 왜 인간하고 일단 살고 난 후에 진주가죠. 뭐만 하는 것이 정말 간단한 일이 되었대. 개처럼 a bit of behavioral이라고 했어. 약간의 행동적이고 그 다음에 형태학적인 형성이네. 뭐를 통해? direct, manipulation 그러면 조작이야. 직접적인 조작을 via 그러면 통해서,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약간의 행동적이고 형태학의 변형과 형성을 이루는 것이 쉬웠다 이런 말이지. 오케이. 약간 변형을 두었다 이런 말이야. 행동적이고 그 다음에 형태학적인 형성을 이뤄냈대. 예를 들면 어떤 건데, 우유 만들어내는 우유를 이제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고기를 위해서 빠르게 키운다 이런 말이야. 약간 계량한다 이런 말이야. 요 안에는 뭐 유전자 조작이나 이러한 것들도 포함될 수가 있어. 더 많은 계란을 얻기 위해, 치즈를 얻기 위해서 동물들의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해 조작을 시켰다 이런 말이죠. 그러한 것도 간단한 이제 일이 돼버렸어. 왜? 다 같이 살고 나서부터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specific individual to breed라고 했습니다. breed라고 하면 기르다 이란 말이죠. 앞으로 기르게 될 그런 특정 종을 선택하는 것 이란 말이야. 그것은 첫 단계란다. 뭐를 향한?
근대 가축 동물을 향한 첫 단계가 바로 종을 선택하는 거였대. 그 다음에 햄버거 하면 뭐겠노? 그 다음에 길러서 우리가 먹는다 이런 말이지. 가축을 길러서 인간이 먹는다. 요까지가 내용이야. 옛날에는 사냥을 하고 인간이 먹는다라고 했겠지. 근데 바뀌었다. 2번 보세요. Domestication은 led to 이어집니다. 뭐라? Development of food sources for modern people. modern people 가면 근대 people을 위해 음식 근원에 대한 발전이란다. 알겠죠? 가축이 그렇게 이어졌다 한다. 가축화를 위한 인간의 시도는 그 결과 prey domestication이라고 했어. 자, 갑니다. 샤워 가도록 할게요. 한 무리가 암컷 야생 소를 사냥하는 것을 멈출 때 이 동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더 근접적인 존재도 참는다. 야생소를 지켜봄으로써 우리의 먼 선조들이 야생이란 포식자들을 지켜보고 포식자들의 삶에 관해서 인간이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하고 더 가까운 선조들이 동물들의 삶의 주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는 더욱더 위험하고 창의적인 벤처, 모험을 무릅썼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선조들은요, 새끼로서 몇 마리를 마을로 데리고 와서 살 곳도 만들고 그 동물들을 살게 유지시키려고 노력했고 성공했대. 자, 선조들은 소를 지켜봐서 여러 세대 동안, 그리고 선조들은 그 소의 이제 삶의 주기에 대해서 배웠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업적으로 집단적으로 소를 기르는 방법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대. 그래서 가축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대. 일단 이러한 동물들이 인간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 개처럼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행동론 형태학적인 형성을 만드는 게 간단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조작이다. 오케이? 그리고 특정한 이제 앞으로 기르기 위한 특정 종을 선택하는 게 바로 근대 가축 동물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대. 그 다음에 인간은 그것을 잡아먹는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자. 밑에 보니까 창의성, 그 창의성을 상징하는 게 형광펜 드릴에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물 좀 먹고. 자, 갑니다. 자, impetus라고 하면 동력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기술적 혁신의 가장 주된 동력원은 증가된 능력이래. reach out, 팔을 뻗어 도달하고 exchange ideas with others. 자, reach out 이제 이 의미가 팔을 뻗다라기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증가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기술이 혁신을 이루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주된 이유다 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무슨 후크 찾았네.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이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be agile as a way to borrow other people's idea.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과 블렌드 합해버린대.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케이? be agile as a 이러한 능력들이 전부 다 과학적, 기술적 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협업적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래. 어떠한 인정? 그 어떠한 것도 진정으로 고유한 건 없다.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말이긴 해. 원래부터 고유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전부 다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말이지, 그죠?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는 거인의 어깨에서 뭐를 더욱더 만들어 나간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원래 내 혼자 해낸 건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적어도 뭐뭐라는 점에서는 아닌데 being constructed 만들어진데 완전히 from scratch 알아놓으세요. 처음부터란 뜻이야. 처음부터 애초에 완전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는 점에서는 적어도 그떠한 것도 고유한 것은 없다라는 인정이 바로 협업적인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맞닥뜨려진단다. 상당한 resistance, 저항과 맞들어진대. 창의적 영역에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란 말이죠. To create, 먼저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빈 캔버스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 바로 요 부분하고 앞에 있는 요 내용만이 지금 똑같은 두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우리는 반대한다. 지금 요 내용들은 전부 다 뭔데? 여기하고 여기 내용도 전부 다. 중간에 파란 걸 제외하고는 뭐다 얘들아? 전부 다 반대하는 거지, 그지? 반대가 아니고 뭔데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고유하게 잘날 수는 없고요. 전부 다 협업과 관련된 것들인데 중간에 파란 걸로 네모친 것들은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알겠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유한 거고 빈 도화지에서 혼자 만들어낸 거예요 라고 해서 이거 삽입 유형으로 나옵니다. 왜? however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그러나 원래대로 돌아가자. 많은 데이터, 자료가요 존재한단다. 뭐하기 위해? 영향력과 영감의 생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했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를 나타내나 여러 명을 나타낸다.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 명이고, 이거 동기라고 하는 것도 동기를 주고받는 거니까 맞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shot and animated ancient relics from the 이거 Metropolitan Museum이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뉴욕에 있는 거지 싶은데 쌤도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요 박물관에서부터 고대 유적을 영화화 촬영했고 만화화로 만들었대. 왜? 어떠한 그녀의 요점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창조라고 하는 거는 자 derivative라고 하면 파생적이다고 한다. 이거 derive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지. 오케이? 파생되다라고 하는 것도 혼자 만들어진의 반대말이잖아. 뭐에 의해서? 파생 남의 도움으로 파생 전부 다 협업을 나타내는 거지. 파생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들아 모든 창조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고 파생되는 겁니다 라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 사람은 어떠한 유적들을 촬영까지 하고 만화화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야. 모든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적인 작품입니다. 만화에서 올리버라는 사람이 재전유를 했단다. of images in his video essay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를 재전유를 하기 시작했다. visions, by looking 뭐함으로써 how Disney recycles animation. 디즈니가 만화를 어떻게 재활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알겠나? 자기의 동영상으로 된 에세이 versions,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재전유하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그 창의성이라는 그런 건 원래 오픈 소스 코드입니다. 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5번 내려가 보자. 창의성은요 포함합니다. A하고 B를. 남으로부터 아이디어를 테이킹 가져오는 것부터, 두 번째는 그 아이디어 위에 뭐를 쌓아 나가는 거를 포함합니다. 오케이. 샤워 갑니다. 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혁신의 주된 원동력은요 바로 증가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거, 두 번째는 그 아이디어를 나의 아이디어와 통합하는 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exchange, 교환을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야. 협업적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인데 그것 따한 것도 진정으로 고유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말이야. 최초에 처음부터 뭔가 완성되어진 거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차 협업해서 만들어간다 이런 점에서 완전하게 고유한 거라는 건 없습니다. 그 개념은요 상당한 저항과 부딪힌단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만든다는 거, 창조한다는 것은 빈 도화지에 혼자 뭔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라고 이거라고 반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한다. 맞나? 남한테 영향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영감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생태학적인 네트워크 개념, 생태계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니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어떤 박물관에서부터 고대 유물들을 촬영을 하고 만화화 시켰습니다라고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적이다라는 그녀의 관점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예술 작품은 파생적인 작품이야. 만화에서 올리버라는 사람이 뭐함으로써 지켜본다. 뭐를? 디즈니라는 큰 회사 알지? 그 회사가 만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 그 방법을 지켜봄으로써 Versions.라고 하는 자기의 비디오 에세이에 이미지들을 재점유를 하기 시작한 거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픈소스 코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 보고 하자. 무의식적 마인드하고 의식적 무의식적 두 개를 비교한다. 근데 무의식적이 강조가 많이 돼서 형광펜으로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니다. 오래전 프로이드는 구분했습니다. 뭐라 의식적, 무의식적 마인드를 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무의식적 마인드에 대한 이해는 프로이드의 소용돌이 치고 야단법석하는 무의식적인 시스템이 아니란다. 뭐를 가진? 그거에 억압받는 충동이나 본능 그러한 것들과 함께하는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시끄러운 무의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지금 의식하고 무의식을 구분했죠? 그래 구분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생각한 그러한 소용돌이 치고 시끄러운 무의식 그리고 억압받는 충동이나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무의식과는 다른 것이 오늘날의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렇대. 이거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우리의 기억이나 생각이나 언어나 태도나 인지 이러한 것들은 작동을 합니다라고 한다. 어디 위해서? 두 개의 트랙 위에서요. 하나는 뭐야? 의식적이고 고의적이고 심사숙고하는 하이로드라는 거. 이거 의식이야. 두 번째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로로드 위에서 둘 다 인간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언어, 태도, 인지 이러한 것들이 작동한다고 한다. 1번, 2번 구분해라. 1번 high road mind 의식적인 것 이러한 정신은요 reflect 반영적이다. reflect라고 하는 게 반반반생 반사하다 반영하다 반성하다 생각하다지 그제 한마디로 말해서 반성적이다 반영적이다 심사숙고적이다 한마디로 사고적이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law road mind는요 intuitive 약간 직관적인 거죠. 오케이. 한마디로 이거는 뭐다 약간 이성적인 거 이건 뭔데요 이상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드라이빙 운전을 생각해봐라 라고 해서 너의 뇌와 손은요 한다는 뭐를 how to move into the right lane 오른쪽 차선으로 옮겨간다. 부모님들이 운전을 할 때 차가 여기 있어 아빠 차가 근데 이쪽으로 이제 가셔야 돼. 그러려면 차선을 일단 이리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부모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야. If you are like most drivers 자 대부분의 운전자처럼 당신은요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대. 어떻게 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할 수 없대. 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얘기한다 뭐라고? They'll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아서 straighten out이라고 했어. 그렇게 쭉 바로 갑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핸들이 있겠지.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야. 고속도로를 벗어나게 돼. 오케이? 자, to steer them off the road라고 했어.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란 말이지. 그 행동은 사실상 after moving right. 자, 오른쪽으로 옮기고 나서 you reverse 핸들이 이렇게 돌렸다 그러면 자, 요게 오고 나서는 다시 그만큼 이렇게 핸들을 돌려야 되지. 여기서 만약에 한 10도를 돌렸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는 다시 10도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지. 그래야 원 상태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거지. 이해 가나? 안 되면 물어봐 쌤한테. 자,
똑같이 equally to the left of the center라고 해서 왼쪽으로 그렇게 똑같은 양을 돌려야지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렇게 됐을 때 return to center position,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와서 쭉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No worries,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너의 무의식적인 손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정답 봐. 3번. 너의 무의식적인 마인드는요, 정보를 처리한다. 너를 위해 자동적으로. 오래전에 프로이드가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신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무의식적인 마인드에 대한 이해는 억압된 충동이나 억압된 본능과 함께하는 프로이드의 소용돌이 치는 무의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것은 오늘날의 이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무의식의 이해제. 그건 cooler, 더욱더 쿨러하고 bigger,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거 안 했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투 트랙 위에서 작동이 되는데 하나는 의식적인, 하나는 무의식적인 거야.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는 reflective, 생각적인 거고 무의식적인 마인드는 직관적인 겁니다. 운전을 한번 생각해봐. 너의 뇌와 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을 할지 알고 있대.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다른 대부분의 운전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쭉 바라가세요 하면 튕겨나간다 그랬지. 그러나 자, 그 행동은 길 밖으로 차를 밀어내는 겁니다. 사실상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너는요 핸들을 리버스 가면 원래 복구해야 된단다. Equally to the left of center라고 해서 왼쪽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간 만큼 이렇게 핸들을 왼쪽으로 또 돌려야 된다는 의미야. 그제서야 자 중심 포지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걱정 마라. 무의식이 전부 다 해줄 거야 라는 겁니다.